오늘 진짜 전략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지난주에는 많이 흔들렸었는데 이번 주 그래도 대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 여전히 박스 진행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전체적인 흐름의 확인 과정은 저는 7월 말 8월 초가 이 파동을 결정하는 맥점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전번 화요일 날 방송에서 일단 눌림목 저점, 미국 시장 빠졌어도 눌림목 저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매수 사인 냈다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목요일 날 위클리 옵션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이나 금융투자가 시장의 방향을 확산시키지 않고 청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3,200과 3,300에서 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일단 제가 3월 9일 2,929, 7월 9일 3,188 저점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3,300 6월 25일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상방 에너지 주려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 IT가 가져야 됩니다. 또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가 터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에너지는 아직까지 솔직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이면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게 이 소부장의 순환이 지금 DB하이텍이 좀 에너지가 나오고 있고요. SNS텍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상승을 주도하는 에너지와 하락을 주도하는 에너지가 충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을 유도하는 거는 저는 조금 뭔가 변화가 나오는 게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 요거 G20 10월 말에 G20 정상회담에서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 징후를 또 체크해 볼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정부 회장 8.15 특사 사면이 결정돼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미국 투자 결정이 속도를 내주나 이것도 또 동태적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락 에너지는 이 밑에 보면 미국이 또 7월 말에 셧다운 되는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기후 재난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의 또 불확실성을 증폭시켜서 또 우리나라 환율 원달러를 건드릴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충돌이 되고 있는데 시장한테 물어보겠는데 그 물어보는 맥점을 다음 그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7월 15일에 3,286 지금 현재 우리 지수는 3,250입니다. 3,286을 돌파해갖고 3,280과 3,300에서 꺾여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A, B, C로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다음 그림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새로운 B파동 조정이 새로운 상승파동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게 저는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외국인과 금융투자, 특히 외국인의 매매 수급 동향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어저께 그 매매 포지션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도 돌다리도 두들겨보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도 이 현물에서 어저께 외국인이 581억 매수 한 3천억에서 5천억 이상 또 비차익이 한 5천억 이상 들어왔으면 제가 상방으로 이제 전환됐습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현물에서 안 들어와요 외국인이. 근데 상대적으로 선물 거래 보십시오. 어마무시합니다. 1조 9천억입니다. 또 금융투자는 1조 6천억을 때렸습니다. 거의 1조 9천억의 사이즈고 그나마 선물에서 금융투자가 8,300억 사준 게 어저께 상승을 유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선물 외국인이 매수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상방을 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파생을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림 보면 저 매수가 청산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를 환매수 시켰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미결제를 보시면 딱 해답 나옵니다. 어저께 저렇게 1조 9천억에 그럼 수량은 한 18,00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미결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3,000개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그렇고 포지션을 천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맥점을 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30, 오늘도 430개면 오늘 뭐 미국 시장 올라서도 우리는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삼성전자 8만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되면 8만 원을 위로 갖다 줘야 되고 선물 방향을 435로 가주면서 새롭게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 주가 또 불확실성이 증폭되니까 어저께 올린 거를 그대로 반납하는 그러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파생 시장의 영향이 또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왜 저렇게 움직였나? 저는 이게 해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이 위클리 옵션 망인데 여러분들 430 행사 가격이 1000%나 나왔습니다. 427.5는 500%. 그러면 이런 것들에 500%, 1000%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를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올렸을 뿐이구나. 그리고 포지션을 청산했구나. 그러면 다음 그림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어떤 포지션의 에너지가 특히 IT 그리고 자동차 우리는 전차 군단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대장 종목의 종목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월 말까지 돌다리를 두들겨 가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하는 게 파생 시장에서 나오는 징후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질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원달러죠. 원달러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의 저는 투자할 때 모든 어널리스트들은 연준의 금리 변동성, 유가 이런 톱다운 방식의 매크로적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현장한테 돈을 집어넣고 실제 매매해 보니까 현장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오차가 뭐가 나오나를 갖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원달러입니다. 제가 7월 말 8월 초에 미국이 셧다운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급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맞고 갑니다. 그래서 1150원에서 다음 그림 원달러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원달러는 아주 위험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10원을 더 치고 나가는 1160원 방향 가죠. 그러면 이번 7월 9일 저점 깨고 내려가고 그 내려가기 위해서 바스켓 매도가 나갈 겁니다. 그게 또 조단위 이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가려면 저 원달러가 1140원으로 깨고 내려가는 방향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7월 말 8월 초에 확인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고요. 또 하나는 홍콩 증시, 홍콩 H 시장. 제가 이 선을 깨면 안 됩니다라는 선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9,700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뉴스에 홍콩 ELS 뉴스 또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 H를 9,700선을 딱 꺼놓고 오히려 만 위로 올라가 줘야 우리 시장에 선순환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또 홍콩 증시. 홍콩 증시는 26,600을 깨면 안 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맥점을 선을 그어놨는데 여러분들 이 선을 그어놓고 이 선만 안 깨면 종목은 순환이 되겠구나. 그런데 대형주 게임은 시가상위 종목은 여전히 못 가고 종목장이 계속되겠다. 종목장이라도 되려면 이런 원달러라든지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종목을 하나씩 쫙 스크린잉 하겠습니다. 하나씩 빠른 속도로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다음 그림. 디지출싱.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그리고 또 다음 그림. 텐센트. 그냥 빨리빨리 늘려주세요. 텐센트 보세요. 하락 추세입니다. 다음 그림. 알리바바 하락 추세입니다. 또 알리바바 다음에 귀주 모태주 또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시가 상위 종목도 우리나라 마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근데 창신신소재 어마무시하게 급등합니다. 그 다음 창신신소재 다음 그림 보시죠. BYD 그 다음 그림 빨리빨리 눌러주십시오.
썬란 서키트, 또 가장 중요한 그림이 썬란 서키트 그림하고요. 다음 그림 ZT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ZT 주가나 창시소 대 BID는 우리나라 2차 소재 관련주 연결되는데 이제 5G가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우리도 KMW라든지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 한번 분할 매수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테슬라. 주가의 발목 잡는 종목입니다. 비트코인, 테슬라, 여기가 노이즈가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또 불확성을 증폭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애플이 그나마 IT 선순환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연골고리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다음 그림의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이제 F분이 됐습니다. 저 고점인 200불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80불과 200불 사이에 지금 딱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갖고 또 이 버텀업 방식에서 이제 엔비디아, 애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텔. 오늘 미국 증시 보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빠졌습니다. 근데 인텔이 바닥 다지고 올라오면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순환은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엑슨모빌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엑슨모빌 유가가 75불 고점 찍고 65불에서 딱 터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되려면 저 엑슨모빌이 저 고점에 65불을 뚫으면 그럼 유가는 75불 뚫어주는 이런 환경에 그러면 조선, 철강, 원자재 심지어는 이 여기에서 우리나라 중국 연골고리에 또 경기 민감주의 에너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게 지수를 올려줄 거고요. 그러면 오늘 쭉 버텀업 방식으로 스크린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이 종목들 보면 모르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면서 이달 말과 8월 초에 원달러와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서 글로벌의 이러한 변화를 결정하는 이제는 이럴 때는 저는 팔로우 더 맨을 합니다. 이 파워맨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앞으로 3개월이나 5개월 후에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넘기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7월 23일이니까 거의 7월 말 8월 초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 다음 주 정도, 그 다음 주 정도에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점에서 힌트가 나오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미중 간의 그 어떤 흐름이 우리나라한테 마이너스 에너지보다는 긍정적 에너지로 바뀌어야겠죠.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뭔가 변화의 조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을 가지 않고 이제 그 아시아 순방만 하던 이 국무부 2인자 웬디 셔먼 이분이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요게 또 우리나라 북미 관계라 이분이 북한통입니다. 그래서 또 북방 관련주들 그래서 어저께 아난티나 현대 엘리베이터나 현대 롯데 이런 종목들이 이분의 움직임 그리고 10월 30일이면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한미 정상회담 서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보이지 않게 차가운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ETF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난다는 거 두 정상 간에 이게 또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 정부의 변화 그리고 10월 10일 되면 우리는 대선 주자 후보들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큰 변화가 여기서 연결되면 정책 연골고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지금 보시면 전에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지금 미국 상무부가 태양광 신장지구 인권으로 규제하는 그러한 뉴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제가 또 다음 그림 보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철수. 이 그림 이렇게 제가 점핑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태양광 관련된 대표 대장주인 보리어 부문 재무 문제로 3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거래 정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OCI 보십시오. 반사이익이 없어요. OCI 그래서 OCI 11만 원 대두 잡고 이거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11만 원 깨면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이에 시장은 탄소, 다음 그림에 이게 지금 블랙록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대차, 기아차 못 가고 때리고 아까 버텀업 방식으로 가면 왜 미국의, 중국의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여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금융 복합체들이 형성돼서 탄소 중립, 자연 자본 이런 것들이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환경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지금까지 시장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제가 뚱딴지 같지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브라질 여행 갔다 오시면 이과포포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끔찍한,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대규모 홍수, 어느 지역은 저렇게 극심한 가뭄.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이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다. 브라질의 요 조그만 이 변화가 큰 카오스를 일으켜서 우리 나비 효과 같은 걸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다음 그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팜파스 평원. 여기가 어마무시한,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저 위에 제목 보면 대두, 옥수수, 가축 이런 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되십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대두, 옥수수, 중국, 먹거리, 그 다음에 돼지고기.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신장의 인권하고 저기 자연과 연결된 농업 부분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생기거나 물류가 엉망이 되거나 하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블랙록은 벌써 이런 것들을 다 우리보다 더 강한 빅데이터를 보면서 음식료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사료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는 뭐 라면값 올라가고 뭐 농심이 이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러한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는 또 다음 정부의 대선에서 정책 일정의 여러 가지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분들이 이제 연기가 됐죠. 9월 5일이나 10일로 확정될 줄 알았는데 10월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때쯤이 또 중국의 G20. 그러면 이때쯤에 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상상하는데, 시진핑이 한국을 올 건가? 내년도에 북경올림픽, 우리나라의 대선, 그러니까 G20 하면서 이게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럼 이탈리아 갔다가 올지 가기 전에 올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상상하면서 전개할 때 어저께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라든지 벌써 미국도 보면 레스토랑 관련주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컨택트 관련주와 소비주가 이 델타 바이러스에 벌써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결론. 네. 농업이라든지 정책 관련주라든지 대선주 확정될 때까지 시장은 돌다리 두들겨오면서 방향성은 안 나오고 상승 에너지, 하락 에너지가 충돌돼서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10월 달 정도 가야 방향이 나올 것 같고, 그 사이에 가장 큰 악재는 너무 급등한 게 악재입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종목 순환은 이제 5G라든지 그 다음에 소부장주가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던 소부장주의 순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대선 주자의 정책 관련주, SOC 관련된 이런 것들의 순환이 계속 7, 8, 9를 지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 접근하고 돌다리도 들겨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7월 말 8월 초에 원달러 동향의 방향성, 여기에서 전체적인 해답을 얻으시는 게 어떻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